어떤 인재를 회사에서 선호하냐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이제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각사의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홈페이지를 많이 들어가 보실 거예요. 그럼 보통 이렇게 홈페이지가 이렇게 있고, 그 위쪽에 회사 소개 뭐 이렇게 있죠. 회사 소개를 들어가면 이제 그 회사 소개에 관련된 뭐 채용 정보 이런 게 있죠. 채용 정보를 누르면 뭐 회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인재상이 꼭 있어요. 그리고 뭐 직무 설명이 있고, 뭐 지원하기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게 보시는 거는 인재상이랑 직무 분야겠죠. 근데 그 인재상들을 이게 이 회사 저 회사 이렇게 계속 다니시다 보면요, 인재상이 좀 비슷해요. 왜냐하면 인재상이라는 건 회사에서 이런 인재를 뽑고 싶다는 어떤 하나의 지향점이자 어떤 그런 이렇게 롤 모델 같은 그런 건데, 되게 좋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들을 이렇게 회사에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재상이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회사와 다른 회사와의 저희 회사와 차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인재상이란 거는, 통합 LG텔레콤 인재상은 뭐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통합 LG텔레콤의 인재상은 LG웨이라는 저희 그룹의 비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차별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통합 LG텔레콤의 인재상은 LG웨이에서 기반이 됐으면 LG웨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 그 LG웨이라는 게 인재상이거든요. 근데 이걸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루하지 않게끔 빨리 진행을 할게요. 되게 딱딱해 보이는데 그냥 하나만 딱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삼각형은 계속 나오니까 그냥 별로 관심 있게 안 보셔도 되고요. 이 옆에 있는 말인데, 경영 이념이라는 게 있고 행동 방식이라는 게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근데 이 비전이라는 거는 1등 LG라는 명확한 비전이에요. 이건 모든 회사가 마찬가지고, 행동 방식도 정도병에서 명확한데 한번 경영 이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영 이념이라는 게 왜 취업을 앞둔 여러분들한테 있어서 통합 LG텔레콤의 경영 이념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 경영 이념으로 비롯된, 이 경영 이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 경영 이념을 잘 실천할 수 있는, 이 경영 이념을 잘 이룰 수 있는 인재를 찾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경영 이념이라는 게 사실상 크게 봤을 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고자 이 장표를 갖고 온 건 아니고, 모든 경영 이념에 있어서 LG그룹이, 그리고 통합 LG텔레콤이 가장 중시하는 건 모든 경영에 있어서 고객입니다. 고객이라는 게 저는 사실 작년 한 중반까지도 고객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회학적으로 아니면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고객에 대해서 정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시면 회사에 어떤 회사를 오든간, 통합 LG텔레콤에 오시든지 아니면 다른 LG의 계열사를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기업에 가시든지, 그 회사에 있어서 고객은 있거든요. 고객이 없으면 회사는 존재하지를 않아요. 근데 그 고객을 단순히 고객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인드가 고객을 중시해야 돼요. 그냥 중시하는 게 아니라 그 고객한테 실질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실질적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고객의 잠재된 요구나 고객의 기대까지 뛰어넘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사실상 거의 명확해요. 고객의 잠재된 요구까지도 찾아내야 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 거라면 지금까지 남들이 주지 않았던 것들을 고객한테 줄 수 있어야 되고,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고, 거기서 들어가는 것들은 결국, 그러면 고객한테 잘 주려면
새로운 상품을 잘 만들어야 되거나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 고객들한테 그런 가치를 잘 주고 새로운 프로세스를 개선하거나 상품을 만들려면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단 과거에 있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면 안 돼요. 새로운 고객을 찾아내고 고객이 모르고 있는 니즈까지 파악해야 되니까 거기서 결국 나오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창의성, 도전정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라는 대기업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가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무들이 사실상 많이 세팅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율과 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타파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고 이 사람과 내 사람의 얘기가 다르면 나의 상품이 맞다고 내 아이디어가 맞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설득을 해야 되고 그 설득을 할 때 물론 저도 설득은 잘 못합니다. 설득을 할 때 내 논리가 그 사람의 논리를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논리력이나 어떤 대화 화법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나 커뮤니케이션의 스킬이나 원만한 대인관계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보통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1, 2차 면접에 인성 면접에서 그걸 많이 보고요. 통합 LG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면접에서도 많이 보지만 인턴십을 통한 과정에서 그 사람이 그 과제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다른 부서에 어떻게 협력을 구하는지를 봐요. 그러면 두 번째로 경영 이념 중에 인간 존중의 경영은 뭐냐? 여기도 결국 똑같은 얘기가 돼 있어요. 인간 존중이라는 말이 사실상 LG에 있어서 거의 예전부터 존재했던 인화라는 가치랑 일맥상통하거든요. 근데 인화라는 게 사실상 많이 오인하고 계시는 게 인화라는 말은 온정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주로 하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좀 봐줘 아니면 이렇게 대충 하자 이번에 잘 할게 이런 온정주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인간 존중의 경영은 명확하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창의와 자율 존중은 뭐 인간을 중시하니까 여러분 말대로 또 인간 중시하고 능력을 발휘 극대화하고 근데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LG가 정말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고객을 가치로 생각하는 건 당연하고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 지내게끔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려면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그 사람은 소중하고 뭐 부속품이 아니고 이런 어떤 당연히 그런 개념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인간을 중시하면 그 사람이 창의와 자율적으로 조직 문화에 섞여서 잘 일할 수 있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인간 존중에서 성과주의가 나오니까 저는 이게 이상했거든요. 근데 성과주의가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간 존중의 경영이라는 게 단순히 온정주의가 아니라 그리고 인간을 중시하고 뭐 창의와 자율적인 문화 좋고 능력을 개발 발휘를 극대화하는 것도 좋은데 이런 거를 이끌어가기 위한 강한 유인책으로 공정한 성과주의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창의와 자율적으로 일하고 싶고 좋은 조직 문화에서 편하게 일하고 싶고 그 다음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고 극대화하는데 그렇게 일하는 사람과 그렇게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과의 차별점이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가 정말로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 존중의 경영에는 성과주의라는 항목이 당연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